2023년 손해보험 연수교재 제3편 손해보험 화재보험에 의해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재보험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 여러분 2편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우리가 고지 의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우리가 통지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앞에서 다 배우신 거기 때문에 좀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화재보험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게. 그래서 공통 우리 2편에서 배우실 때는 직업 또는 직무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고지의사항에 해당이 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통지 의무, 뭐 직업이 바뀌거나 이러면 통지해야 된다라고 배우셨겠지만 화재보험에서는요. 직업이나 직무를 통지해야 될까요? 고지해야 될까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재보험은 우리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는 보험료나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화재보험은 피보험자의 나이나 직업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거죠.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냐, 건물에 얼마나 위험한 업종이 들어와 있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따라서 보험료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통지 의무나 고지 의무에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 되게 쉽게 나와요. 그래서 화재보험인데 고지 의무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요거는 아니구나 라고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자 알릴 의무,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목적의 소재지, 보험의 목적, 건물의 구조, 용도 이런 거 고지해야 되고요. 건물 내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지, 세탁소가 들어와 있는지, 은행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저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고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르면 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중복 가입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들을 계약할 때 알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해지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해지권 기억하시면 되겠고, 해지권 같은 경우에 해지를 이 고지 의무에 해당이 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 보상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도 될 수 있고 보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거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요.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거기 보시면 고의나 중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무효가 아니고 뭘까요? 해지된다. 이래야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요건 틀렸다. 무효 사유는요. 이미 사고 난 데 보험을 가입했다든지 사기를 목적으로 초과보험, 중복보험 가입했다든지 이럴 경우가 무효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해지 사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입니다. 통지 의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타회사와 동일한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든지 보험 목적을 양도하거나 이전한다든지 중요한 거 요거 세 번째 나오는 겁니다. 휴업을 하실 때는요. 30일 이상 휴업하고 수선을 하실 경우는 15일 이상 수선할 경우에 우리가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일하고요. 30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면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더 내라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 해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험회사가 통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개월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지 의무의 계약 주소를 알려야 될 의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변경 의무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해 발생 시 의무라 그래서 손해 경감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2편에서 배웠지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손해 경감 의무는 손해 방지 의무와 손해 발생 통지 의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손해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되는 게 손해 발생 통지 의무겠고요. 손해 방지 의무 같은 경우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진다? 그러면 틀려요.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회사에게 있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위반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불을 났을 때 초기에 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더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껐으면 1,000만 원만 나왔을 걸 끄지 않아서 2,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가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초기에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손해방지 의무는 손해
그 어떤 사고의 발생 자체를 막으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난 건 어쩔 수 없지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줄이라는 노력이고요. 자,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그럼 그 말은 틀립니다. 자,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계약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 그 말도 틀려요. 자, 그로 인한 늘어난 손해를 좀 덜 보상해 주는 것 뿐이지 해지되거나 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책임의 시기는요, 계약의 청약,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보험회사가 이제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납입해야 돼요? 보험료를 납부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된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효사유, 아까도 나왔지만 이미 사고 났는데 보험을 가입했다든지 또 하나 있죠. 사기를 목적으로 초과보험, 중복보험 가입하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지, 어떤 거 해지인가요? 고지의무 위반하거나 통지의무 위반하거나 위험이 너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이럴 경우에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는요, 마음이 변하시면 언제든지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자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래의 경우에는 회사는 1개월 이내 해지가 가능한데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든지 통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 목적의 임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는 무효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자가 고의 또는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지된다. 그럼 이 말은 틀리다는 거예요.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해지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덜 보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기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신체 손해, 내 몸이 다쳐가지고 보험금 청구하는 건 3일 이내에 보험회사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화재보험은요, 금액도 크고 조사도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고 나서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7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화재보험의 이제 특별 약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들만 여러분 좀 보시면 돼요. 도난, 우리 보통 약관에 도난 안 됐잖아요. TV를 놔뒀는데 도난 당했다,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장받으려면 특별 약관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의 폭발, 우리 폭발 파열이 주택화재는 되지만 일반이나 공장은 안 되죠. 그럼 나 보상받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특별 약관 가입하면 돼요. 그래서 폭발 파열 가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풍수재 위험담보 특약이 있어요. 여러분, 풍수는요, 바람, 풍, 물, 수거든요. 그러니까 태풍, 회오리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되는 게 어떤 거냐? 폭설이나 우박은요, 풍수재가 아니에요. 이건 눈이잖아요. 그래서 폭설, 우박은 풍수재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전기위험담보특약은요, 아까 우리 전기적 사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배전방 혼자 타버렸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것도 보상받고 싶다라고 하면 전기위험담보특약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휴지, 영업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부분이 휴지라 그랬죠. 그거에 대한 특약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 특약은요, 좀 이따 우리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건물의 건물주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우리 화재로 인해서 다치거나 부상당했을 때, 후유장애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어떤 치료비나 어떤 그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저희가 신체손해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자, 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행보증 특약이라든지 뭐 휴대폰 손해라든지 전자위험담보 특약 이런 거는 우리 특별약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전자위험, 전기위험은 있죠. 근데 전자위험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화재보험에서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의무보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가 특수건물 화재보험이에요. 특수하다.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특수하다고 할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계신 곳이 집이다. 그러면 내 집에서 교육받는데 우리 집이 아파트다. 근데 16층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곳은 특수건물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가입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층 이상의 아파트고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있죠. 그래서 한 동만 16층이 넘어도 그 단지는 다 특수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상가에서 지금 계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계신 상가가 11층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건물은 특수 건물입니다. 화재보험을 강제로 가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특수 건물에 가입할 대상 건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외우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되냐면 학원 같은 경우 몇 평방미터 넘어야 돼요? 2,000 넘어야 됩니다. 숙박업소는요? 3,000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2,000 학원이죠. 그 다음에 3숙 이렇게만 여러분들 외워주세요. 2,000 학원 3숙. 그래서 여러분 학원이 1,000평방미터예요. 그러면 특수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2,000 넘어야 특수건물이에요. 자, 숙박업소 3숙. 자, 숙박업소는 3,000이 넘어야 되거든요. 자, 2,000평방미터의 숙박업소 특수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3,000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특수건물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요거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건물이라고 보시면 특수건물은 좀 대형 건물들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인명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너네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지. 이게 바로 특수건물 화재보험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입해야 되느냐? 특수건물의 소유주가 이 화재보험을 강제 가입해야 되고요. 화재보험 가입하면서 어떤 특약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것을 강제로 가입해야 됩니다. 저희가 줄여서 이제 신배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기니까. 그래서 신배책을 강제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건물 안에서 화재가 났어요. 이용하던 이용 고객이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사망할 수도 있고요. 부상당할 수도 있고요. 후유장애를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망하면 최대 1억 5천, 후유장애는 항상 사망과 같이 가요. 1억 5천, 부상하게 되면 최대 3천입니다. 그래서 1억 5천, 3천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돼요. 이 금액을 8천이나 1억으로 바꿔서 나와요. 사망은 뭐 1억 5천인데 8천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부상은 3천만 원인데 뭐 1,500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한도 있죠. 지금 요 한도는요, 자동차 책임보험도 똑같고요. 요 뒤에 나올 강제보험도 다 한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부상하면 3천, 요거 꼭 외워두시면 다른 시험 문제도 다 풀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특수건물 같은 경우 좀 큰 건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의 어떤 그 화재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강제로 가입하게 했다. 소유주에게. 그리고 신체손해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게 했는데 사망하면 최대 1억 5천,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 부상하면 치료비 줘야 되니까 치료비 최대 3천 이렇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건물 화재보험도 풍수재해 담보 특별약관을 보상받고 싶다 그러면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보상이 되거든요. 근데 맨 밑에 보시면은, 자, 특수건물은 특별약관 가입 없이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여러분, 풍수재는 뭐예요? 특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이 되는 거지, 뭐 특수건물이라 그래서 특약을 가입 안 했는데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수건물까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입니다. 자, 특수건물을 강제 가입을 의무화했어요. 이거는 다 과거에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이거 어떤 보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생긴 제도가 특수건물이었습니다. 특수건물을 가입을 강제를 했더니 이제는 무슨 일이 생겼냐? 조그만 어떤 다중이용업소,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될까? 자, 강제보험화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생긴 제도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할 때 이런 것들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입 의무 대상을 보시면요. 다중이용업소, 여러분들 상가에 있는 그 어떤 그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점, 뭐 단란주점, 휴게 음식점, 뭐 유흥주점, 제과점,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노래 연습장, PC방 요런 데입니다. 실내 사격장, 뭐 골프 연습장, 그래서 동네에 상가에 있는 조그만 어떤 것들 위주라고 보시면 돼요. 키즈 카페 이런 것들, 키즈 카페나 방찰투 카페나 만화 카페는 최근에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강제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요거 화재보험 강제가 아니지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강제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도 대상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특수 건물 안에 입주되어 있는 다중이용 업주예요. 내가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는데 특수 건물에 들어와 있다. 그 경우에는 가입 안 해도 돼요. 왜 그럴까요?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를 가입해야 되느냐? 똑같아요. 사망 후유장애는 최대 1억 5천, 부상은 3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까지 해두냐?
물적인 피해, 재산 피해는 10억 원까지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음식점이나 뭐 실내 뭐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가입하는 게 바로 다중이용업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방송국이나 미술관은 여러분 음식점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송국, 미술관은 보상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방송국과 미술관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 그 다음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특수건물 강제가입하게 했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은 강제가입하게 했더니 또 화재 사고 났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강제가입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또 늘어난 게 재난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을 보시면요, 특수건물과 다중이용업소 중간쯤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의 대상되는 것들입니다. 숙박업, 관광업, 그러니까 숙박 관광업이 예를 들어서 아까 3,000평방미터 넘어간다면 특수건물이겠지만 그 이하면은 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데들이 바로 이제 그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망 1억 5천, 후유장애 1억 5천, 부상 3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재산 피해는 10억까지 보상이 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가입을 하느냐, 소유자와 점유자와 동일하면 소유자가 가입하면 되고요, 소유자 점유와 상이하면 점유자, 그 다음에 관리자가 별도로 있다면 관리자가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화재보험의 마지막입니다. 풍수해 보험이에요. 풍수해 보험은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 70% 이상을 지원해주는 정책성 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뭐 태풍, 홍수 이런 것들이 보상된다. 요거는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가입 대상을 보시면요, 주택 가입되고요, 온실 가입되고, 뭐 상가, 공장 가입되는데, 뭐는 가입이 안 되냐면 여러분, 가축, 축사는 가입이 안 됩니다. 가축, 축사 가입이 안 된다는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보험료 지원 부분은 최대 뭐 70에서 92%까지 지원된다는 지자체가 지원해준다는 부분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세세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화재보험에 의해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